안녕하세요, 정직한 철거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철거 사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로 단 한 번도 문의가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철거 문의가 없던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최소 5통 이상의 철거 문의가 들어옵니다. 폐업 문의도 들어오고요, 철거 문의도 들어와요. 뭐 카페, 음식점, 병원, 학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문의가 막 들어옵니다. 저희가 광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일산, 파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업종들은 다 문의가 들어오는데 진짜 이 업종들은 단 한 번도 문의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경험한 이런 통계들을 바탕으로 철거 문의가 없는 업종 탑5를 정리를 해봤고, 이 업종들은 아마도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좀 잘 버틸 수 있는 업종들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탁소입니다. 진짜 단 한 번도 문의가 없었어요. 세탁소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근데 유지하는 비용 자체는 엄청 적을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사장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직원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고정비 자체가 엄청 적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폐업 자체가 조금 거의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세탁소가 폐업한 거를 직접 눈으로 본 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쪽으로도 문의조차 없었고, 세탁소는. 아무튼 첫 번째가 세탁소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 골프장. 이 업종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철거 문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골프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진짜 이 업종도 단 한 번도 철거 문의가 없었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을 보니까 투자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게 해도 5억 이상 들어가고요, 조금 시설 해놓으면 10억 이상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투자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폐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폐업보다는, 철거보다는 권리금을 좀 낮춰서 양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 만약에 철거하면 이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까지 가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업종도 역시 단 한 번도 철거 문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번째는 당구장입니다. 당구장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구장은 제가 20대 때 3년 동안 운영을 직접 해봤습니다. 잘 알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구장 자체가 구조가 매우 간단해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딱 정해져 있고, 변동되는 건 거의 없어요. 전기요금, 뭐 이런 거, 기타 뭐 이런 것들만 좀 변동되지, 고정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 고정비만 조금 넘어가면 다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당구장도 웬만해서는 그 고정비는 넘깁니다. 당구장이 얼마를 버느냐가 문제지, 적자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니에요. 테이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에는 한계가 확실히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한 3년 동안 해봤는데, 당구장은 진짜 안정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큰 돈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당구장 철거 문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번째는 안경원입니다. 안경원 역시 2년 동안 정말로 단 한 번도 문의가 없었고요. 여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고, 예전부터 좀 마진이 괜찮은 업종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 팔면 꽤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90년도에 안경을 그때 썼었는데, 그때 막 10만원씩 주고 이랬었어요. 이 두꺼운 안경을 좀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쓰는데, 그때 엄청 남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도 많이 투명해져서 아마 마진이 많이 줄었을 거고, 경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경원은 철거 문의가 여기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쉽게 창업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국입니다. 약국은 문의가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마포에서 실제 철거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한 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넣었고, 약국은 이제 전문 영역이고, 병원 주변에서 이제 약국이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은 철거를 종종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병원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약국은 철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마도 약국은 폐업을 해서 철거를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권리금을 받고 양도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 친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북구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고, 물어보니까 약국은 망하는 경우가 진짜 없고, 그 약국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한 달에 얼마 나오냐, 이거에 따른 이제 권리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거지, 이걸 철거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 더 말씀드리면, 동물병원도 한 번도 없었고요. 요양원도 없었어요. 동물병원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연락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양원도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투자 금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폐업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업종들이 폐업이나 철거 문의가 진짜 한 번 딱 있는 경우가 아까 약국 그거 하나였고,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화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에서 2년 동안의 그 데이터입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전문성이 있는 업종들이 좀 폐업률이 적은 것 같고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여기 역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업종들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비하고 고정비가 작은 업종들, 이런 업종들도 확실히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철거를 정말 많이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업종들은 항상 전화가 와요. 그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